안녕하세요. 작은기업 사장의 도서관의 이국섭 작가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최근에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얘기한 안가주망에 관한 저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가주망은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프랑스에서는 안가주망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가 적극적인 사회 참여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최근에 조국 교수가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익숙하게 다가온 말입니다. 지식인의 자세로서 부조리한 현실 혹은 힘, 즉 권력에 맞선 용기와 고뇌를 강조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 사회 참여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의 철학을 제가 감히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가주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자는 의미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꾸려볼까 합니다. 안가주망을 얘기하기 전에 간단히 장폴 사르트르의 이야기에 의하면 의식 존재인 인간은 각자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과거를 초월하고 현재의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실제 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 양식은 현재의 상태로부터 자기 해방을 도모함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목적을 향하여 나가기 위한 자기 구속을 즉 안가주망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인간은 세계 내의 존재인데 다른 사람과 함께 새롭게 이 세계에 구속되어 각자의 상황에 대응하는 선택을 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새삼 인간은 혼자일 수 없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임을 떠올랐습니다. 안가주망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일반 명사로는 관계, 약속, 맹세, 병력, 계약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펜싱 경기에서 시작하기 전에 칼과 칼을 맞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 시사적으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던 정치나 사회 문제에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본래 작가나 지식인의 사회나 정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인데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작가로 노벨 문학상도 거부하였던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도 불리우는 장폴 사르트르가 그의 철학적 저서 존재와 무에서 전개한 주관을 가진 자아의 구체적으로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안가주망의 이론을 발전시켜 1968년 학생운동, 노동자운동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0세기 소설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 문학 작품을 통해 소위 참여 문학이라는 하나의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중요시하는 유럽의 문학과 철학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샤르트르가 주장한 안가주망은 정치 행동이나 사회 참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시대와 상황에 속박되어 있음과 동시에 자유로운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본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르트르는 1965년 일본 강연에서 지식인에 대한 정의를 자신과 무관한 일에 참견하는 즉 보편적인 문제에 관여하는 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즉 지식인의 자세로는 지배 권력에 대하여 비아냥대는 것과 같은 쓸데없는 참견이 아닌 지식인의 적극적인 부조리에 대한 용기 있는 저항 혹은 고뇌를 통한 사회 참여를 말하며 이것이 곧 안가주망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안가주망은 지식인이 져야 할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드레피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의 문호 에밀 졸라가 1898년 1월 13일 나는 고발한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오러르라는 잡지에 기고를 하였습니다.
에밀 졸라는 목로주점 등의 작품을 통해 혁명 직후 노동자의 참혹한 삶을 고발해왔던 작가입니다.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은 그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양심의 이름으로 프랑스 군부를 고발하고 나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구 지성사의 한 획을 그은 드레피시 사건은 에밀 졸라의 고발로 진실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드레피시가 오직 유대인이란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그는 5년 만에 악마의 섬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밀 졸라는 엉뚱하게도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망명까지 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이 사건의 해결로 부당함에 대한 진실과 양심을 되찾았고 더불어 에밀 졸라는 영웅들의 무덤인 판테온에 묻히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당시 에밀 졸라와 함께 했던 양심적 지성인들을 가리키던 말이 지식인이며 이런 지식인들의 사회 참여를 앙가주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해결은 프랑스 지식인의 앙가주망을 전통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동양고전에서도 지식인의 책무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공자의 말씀인 논어에는 군자 여소인이라는 말로 사람에게는 군자와 소인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군자와 소인의 차이점을 환기시키는 명언이 있습니다. 군자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리니라 라고도 말했습니다. 군자란 도의 뜻을 두고 정진하는 선비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불러주는 칭호입니다. 원래는 사회의 지도자나 배울 점이 많은 훌륭한 어른이라는 뜻의 말이었는데 어느 정도의 도덕을 완성한 인격자를 이루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군자와 소인의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며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군자는 이타적이고 소인은 이기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타적이며 양심적인 군자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의리에 맞는가 혹은 보다 정의로운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기주의자는 이것이 이익이 될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인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익이란 금전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의리란 세상의 떳떳한 도리나 올바른 이치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의리는 친구 사이에 지키는 의리가 아니고 사물의 뜻과 세상의 바른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장폴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앙가스망은 지식인의 용기와 고뇌에 찬 사회 참여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많은 선비들이 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하여 세상을 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를 이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행동의 결정을 내릴 때 내게 득이 될까를 우선 고려한다면 소인이 될 것이며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를 우선 고려한다면 군자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익을 우선하고 이익을 다투지 않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서로에 대한 겸양과 정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가 넘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군자, 즉 지식인과 지도자는 이가 아닌 의를 밝히는 것이 옳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식인은 단지 특수한 분야의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무겁게 들이운 침묵의 카르텔로 이루어지는 부조리와 엉뚱한 권력의 남용에 대하여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혹은 활동이 가능한 영역에서 용기 있는 참여를 통하여 스스로가 고뇌에 찬 도의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향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에는 반드시 무엇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자신만의 냉철한 판단과 의지를 통하여 택해야 하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지식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자기주장만을 일삼는 부조리한 권력과 그 사용에 대하여 쓸모있는 참여, 즉 안가주망을 통하여 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참여하는 지식인의 모습이 아주 절실한 시기입니다. 자고로 지식인이라면 조화와 중용을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바탕으로 묵묵히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호시우보의 자세로서 안가주망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빌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